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요. 네. 깜짝 놀라요. 신문을 봤어요. 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대만 전 총통이 만났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남북 정상회담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와 대박 하고 봤는데 딱 하나 이상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현 총통을 만난 게 아니라 네. 전 총통을 만났네요. 전 총통 맞아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참 사실은 이렇게 언론이 굉장히 주목을 했었거든요. 이게 중국의 지도자가 전직 지도자를 임기 중에 네. 시간을 내서 따로 만나는 거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예. 사실 이번 만남이 뭐 양안 관계에 있어서 당장의 어떤 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번 만남은 중국이 이제 대만을 자국의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서 매우 어떤 중요한 정치적 상징성 이런 걸 지니는 이벤트였는데 네. 시진핑 주석이 전 대만 총통 한 명을 만남으로 인해서 현 대만 정부 그리고 미국, 일본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리펀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지난 10일에 시진핑 주석이 만난 사람은 바로 마잉주 전 대만 총통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재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재임 기간 동안 중국과 가장 좋은 관계, 우호 관계를 유지한 대만 내의 대표적인 친중파입니다. 아, 이제 만난 분의 성향을 딱 들으니까 감이 좀 오긴 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요? 일단 이번 회담의 포인트는 한마디로 대만의 전 총통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지도자에게 당신 말이 옳습니다. 대만과 중국은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통합돼야 한다.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에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뭐 합의를 해봐야 개인적인 뭐 그런 거긴 하지만 네, 전직이시니. 네, 많은 언론들이 이제 기사 제목에 어떠한 힘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얘기 썼는데 무슨 노래 가사 같죠? 네. 근데 실제로 시진핑 주석과 마 전 총통의 대화에서 나온 얘기예요.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의 만남이 중국이 이제 군사적으로 대만을 병합하려는 것에 대해서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네. 한편 이번에 마 총통이 중국을 방문할 때 혼자 가지 않고 좀 장기간 기간에 걸쳐서 예정을 해서 갔는데 대만의 청년들을 우르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중국 전설의 첫 황제로 여겨지는 헌원 씨를 기리는 제사에 참여해서 거기서 또 절을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자금성, 만리장성 같은 문화 유적지를 둘러보면서 대만이 정치는 중국과 성향이 반대지만 문화와 역사에서는 뿌리가 같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언론에서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회담이 마침 열릴 그 타이밍. 네. 이것도 일부러 노린 거다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도대체 이 어떤 타이밍에 이걸 개최했길래 주변 국가들까지 자극하는데 아주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까? 네, 이게 그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원래 두 사람의 만남이 8일인가 이런 다른 날짜였다가 네. 10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10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일이었습니다. 예. 일부러 시기를 겹치게 만든 거예요. 이날 미일 정상회담을 하면 반드시 이제 대만 문제가 논의가 될 테니까 회담을 조금 견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현 정부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게 대만에서 얼마 전에 선거를 통해서 그 이제 새로운 총통을 뽑았는데 그 예. 새로운 총통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이제 차기 총통으로 당선이 됐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의 총통 취임식이 바로 다음 달이에요. 예. 몇 주 앞으로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전 총통이 중국 수석과 회담을 가졌다는 거는 이제 좀 대만의 차기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되죠. 그 언론에서 또 이 회담 장면을 이렇게 보도할수록
민진당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대만 통일이 가능한 일일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런 메시지를 대중에게 좀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현 정부에게는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죠. 네. 야, 정치는 어느 날짜에 뭐 누가 만났는지 이런 게 참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번에는 미국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대부분의 연간 학비가 우리 돈으로 드디어 1억을 돌파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그 금액 1억 원을 돌파했다는 건 그 수업료, 등록금과 기숙사비, 뭐 교통비, 식비 이런 기타 경비들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아이비리그 대학 하면 그 미국 북동부 쪽에 한 8개의 사립 대학을 말하거든요. 뭐 하버드 있고 예일 있고 펜실베니아 있고 컬럼비아, 뭐 코넬, 프린스턴, 브라운, 다트머스. 예.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유펜이라고 주로 불리는 펜실베니아 대학교가 올해 가장 비싼 학부생 학비로 1위에 올랐습니다. 예. 얼마인가요? 1년에 92,300달러. 92,300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억 2,500만 원인데요. 이야. 네, 8개 사립 대학들 평균 학비로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예. 한 학년을 다니는데 필요한 돈이 우리 돈으로 1억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제일 비싼 1위로 선정된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다른 건 다 빼놓고 예. 수업료만 따로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1년 사이에 400만 원이 올라가지고 예. 우리 돈으로 한 8,300만 원이더라고요. 수업료만. 이게 전년 대비 얼마나 오른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1년 새 한 4% 안팎으로 오른 건데 예. 이제 미국은 현재 물가 상승률이 한 3.2% 정도인데 이것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점. 그리고 이 금액은 미국의 중위소득을 웃도는 금액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물론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의 경우에는 한 5, 60%의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고 네. 또 워낙에 그 동문들의 기부금이 빵빵하기 때문에 이제 대출이나 보조금, 뭐 학비 면제를 비롯한 장학금 같은 형태가 다양하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학비 전액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금액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그렇죠. 네, 보통 이런 사립학교들이 4년제 뭐 주립대학교 같은 이런 공립학교들보다 학비가 한 1.5배 정도 비싼 편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따져도 공립 역시 1년에 학비만 따지면 5천만 원이 넘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소장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셨는데 지금 네. 여기에서 언급했던 등록금, 기숙사비, 기타 경비라는 금액만 일단 납부하면 학교로 생활하고 미국 생활하는데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또 무슨 돈이 더 들어가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막 활동을 잘 안 해가지고 공부만 했다. 아이고. 예, 그 뭐 외화 낭비하지 말라고 이렇게 똑 떨어지게만 보내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네. 그 가장 큰 효도는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용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예. 빨리 졸업을 하는 거다. 빨리 졸업을 해서 돌아오는 거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긴 해요. 우리 흔히 뭐 차 사야 된다 이런 소리 있잖아요. 왜?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기름값도 들어가고 뭐 그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죠. 네, 어찌 보면 최소한의 비용이 그 비용이 어찌 보면 1억이 된 셈이나 다름없네요. 네. 그러면 미국 학생들은 이 비싼 학비 어떻게 감당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마다 이제 학자금 지원 제도를 잘 갖추고 있고 또 일반 대학교에서는 장학금 제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일부분일 뿐이고 대부분은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죠. 예. 사립대 나온 사람들이라면 사실 사립대는 유독 비싸기 때문에 빌린 돈,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걸 다 갚는 데까지 한 20년 걸리는 경우도 흔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중년의 교수님이 어느 날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수업에 들어와서 예. 뭐라고 하셨냐면 나 축하해달라. 예. 나 오늘 드디어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았다. 그 중년의 교수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실 학생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막 쳐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대학 학위를 하나 받아서 뭐 대학원까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이제 평생을 일해서 다시 그걸 또 갚는 그런 거죠. 근데 미국인들의 현재 학자금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1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450조 원입니다. 예. 며칠 전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2030 유권자를 겨냥해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거나 뭐 채무액을 전액 탕감하거나 또 줄여주겠다 이렇게 나서기도 했었죠. 예. 근데 이제 학비가 계속 오르면서 최근에는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부모들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할인받기 위해서 예. 그 해당 대학교에 미리 취직을 한다. 예.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상암동에 살고 있으면 네. 이제 상암 주립대가 있다고 해봅시다. 예. 그럼 상암 주립대에 있는 학생 식당이나 뭐 행정 업무직에 취직을 해서 예. 직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학교마다 뭐 6개월 이상 또는 뭐 4년 이상 근무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제한이 있는데 자격만 되면 직원 자녀 혜택으로 많게는 95%까지 학비가 할인이 된다고요. 이야. 많게는. 예. 그리고 내가 상암동 주민이니까 그것도 할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등록금을 할인받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부모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었죠. 물론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식이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돼야 그렇죠. 된다. 예. 네. 그래도 이거 중요한 얘기시네요. 왜냐하면 그 어떤 부모, 좋은 부모라고 해야 될까요? 학구열이 많은 부모님을 만나면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데 다른 한편에선 아예 금액만 보고 대학 학위 받는 걸 포기하고 기술 배우는 학생도 많아질 것 같아요. 요즘이 좀 그런 추세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미국에 점점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대학을 가지 않고 그 직업학교 같은 곳에 네. 가서 기술직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공 또는 뭐 배관공, 뭐 자동차 테크니션 같은 이런 기술직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로 봐도 4년제 대학에 등록하는 학생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반면에 예. 기술을 가르치는 뭐 직업학교 그 등록 학생들은 작년에만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청년들이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4년 동안 사실 대학 과정을 밟아봐야 졸업하고 나서 남는 거를 보니 이 졸업장 하나, 학위 하나,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인턴이나 기술 경험이 또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회사들이 선호하지를 않으니까 일자리도 못 구하는구나.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고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기술학교나 2년제 그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하는데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니면서 기업의 견습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기업이 이제 조금 더 싼 임금으로 견습생을 또 뽑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주 24시간 근무를 하고 방학에는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면서 한 뭐 3, 4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예, 최근 그래서 크고 작은 기업들이 인턴 같은 견습생을 따로 고용을 하고 있는데 예. 지난 10년간 그 견습생을 고용하는 회사 수가 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회사 규모에 따라서는 학비를 조금 일부 지원해 주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기술학교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길면 2년 코스, 뭐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제 자신이 원하는 기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듣고 이제 수료증 받고 취업 전선으로 바로 연계가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보통 뭐 용접 기술, 자동차 조립이나 뭐 수리 기술, 그다음에 항공기나 선박 수리 기술 이런 거를 배우는데 사실 여기도 이제 무료로 그런 프로그램을 가르쳐 주는 곳도 있지만 네. 사실 여기도 학비를 찾아보니까 꽤 비싸요? 네, 비싸요. 싸지 않습니다. 뭐 1,000만 원대의 수업료를 내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나름대로 미국 사회도 한국 사회랑 똑같아서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에 대한 선망은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서는 이런 용접 기술, 자동차 조립 같은 기술자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뭔가 이런 직업이 돈도 좀 벌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철저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에서는 이런 기술직 수요가 매우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배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수리를 하려고 사람을 부르면 뭐 일주일은 기다려야 할 정도로 배관공의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시간당 수리 비용이나 인건비를 따져봐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뭐 기술직에 대한 대접이라든지 네. 벌이가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예. 그리고 어떤 제가 통계를 봤는데 지난해 가장 채용 공고가 많이 난 일자리와 신입 입사 지원자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 이런 통계를 봤는데 그중에
그중에서 이제 학위가 필요 없는 직업 중에 1위. 이걸 보니까 자동차 정비사예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자동차 외관을 수리하는 기술자인데 이 직업의 평균 연봉이 1억 1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대학을 나온 IT 엔지니어 예. 이런 직업은 또 평균 연봉이 1억 2천. 물론 더 많이 받는 분도 많은데 네. 평균 연봉이 1억 2천이니까 평균은 차이가 없네요. 1등만 놓고 보면 예. 현격한 차이는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기술직으로 바로 빠지는 거, 대학을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런 현상을 두고 기술을 배우는 게 경력 초기에는 조금 더 노동시장에 더 쉽게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기는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살다가 보면 그 기술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질 수도 있다. 뭐 AI만 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20, 30년 후에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생긴다면 예.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노동시장에 머물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대학 학위라는 거는 조금 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곳이니까 졸업생들이 나중에 경제가 바뀌어도 뭔가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나중에 나타나는 새로운 환경이나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적응하고 배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기술직 희망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기는 한데 명문 대학일수록 좋은 학교에 몰리는 신입생들 역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또 등록 학생 수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어떻게 보면 사교육이 치열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네. 아예 그거와 동떨어진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오랜만에 우리 소장님의 필살기 들어간 나라인데요. 러시아 얘기네요. 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요즘 러시아 때문에 피곤하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우리가 스타링크 하면 일론 머스크의 그 우주 기업 스페이스 X가 제공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잖아요. 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막 그냥 무자비로 이렇게 위성을 띄워서 맞아요. 네, 수천 대 이상의 초소형 위성을 우주에 띄워서 인터넷을 연결하는 건데 하도 촘촘하게 지구 궤도에 떠 있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게 별인지 위성인지. 맞아요. 네, 별 관측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027년 중반까지 4만 개가 넘는 통신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근데 스타링크를 사용하려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안테나와 뭐 라우터, 뭐 케이블 같은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단말기 키트를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과 어플만 있으면 이제 스타링크에 연결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굉장히 간단하죠? 네. 간단한데 그래서 간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예.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 그 러시아군이 이 스타링크 단말기를 중개상을 통해서 이제 몰래 들여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전장에서 스타링크를 활용해서 인터넷을 쓰고 있다. 이런 게 문제가 됐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러시아에서는 스타링크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터넷 사용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오. 예, 러시아에서는 스타링크 그 단말기가 일단 사용 인증을 받지도 않았고 예. 공식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사용될 수 없어요. 근데 러시아가 그 자국민들에게 지금 전쟁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기존에는 이제 기지국만 통제하면 러시아가 국민들에게 가는 정보를 제한할 수가 있었는데 필터를 할 수 있었는데 스타링크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민간이고 네. 그것도 이제 미국의 민간 기업의 위성이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게 되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금지예요. 그래서 인터넷 통제를 위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인증을 안 해주는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네. 이게 막상 전쟁터에서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하긴 우크라이나에서 뭐 이거 사용해서 전쟁 잘 수행하고 있었다 들었어요. 맞아요. 이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만 봐도 우크라이나가 그 2022년 2월에 그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을 때 러시아가 통신망을 파괴했거든요. 예. 기지국을 파괴하면서 인터넷이 끊긴 적이 있어요. 이때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단말기를 제공해서 이제 위성 인터넷 사용을 지원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이 스타링크로 지휘부와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할 수도 있었고 드론 공격도 가능할 수 있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전투 능력에 좀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됐었죠. 이것 때문에 이제 러시아 군도 야
그럼 우리도 하자. 음. 우리도 하자 하면서 이제 전력을 원래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방식으로 수단의 반군도 스타링크를 이 정부군과의 내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터넷이 되니까 이 지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도 하고 병력 모집도 조금 더 수월한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런 단말기는 뭐 아프리카나 뭐 동아시아나 아니면은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곳에서 중해상들이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판 다음에 거기 이제 인터넷 스타링크가 연결되는 곳에서 로밍을 신청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전쟁터에서는 사용할 수가 로밍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 인터넷 없으면 전쟁도 못 하는군요. 네. 세상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네. 독일에서 동물 보호 때문에 닥스훈트 번식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야, 이게 맥락도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소리예요? 그 닥스훈트 강아지 아시죠? 예. 그 일명 소시지 강아지. 예, 허리가 좀 긴 강아지. 예, 핫도그 강아지라고도 불리는 허리가 굉장히 길고 다리가 굉장히 짧은 강아지입니다. 닥스훈트가 그리고 또 독일 말이에요. 그 오소리를 뜻하는 닥스와 강아지를 뜻하는 훈드. 그러니까 예. 오소리 잡는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가 허리가 기형적으로 굉장히 길다 보니까 척추가 받는 압력이 강해서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디스크나 고관절 같은 이런 관절 문제가 잘 발생을 합니다. 근데 닥스훈트처럼 이렇게 기형적인 체형으로 태어나서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고통을 유발하기 쉬운 특성을 보이는 동물들의 번식을 막자면서 독일에서 이런 법안 초안이 마련이 됐어요. 예. 근데 이게 비단 닥스훈트뿐만 아니라 뭐 퍼그나 불독처럼 이렇게 입주위가 눌려서 코가 이렇게 눌려서 항상 숨소리 막 이렇게 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코 골면서 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또 호흡기 관련 질병이 굉장히 잘 발생하는 품종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이런 품종 등등이 포함된 동물보호법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어떤 인간들의 미적 만족감 때문에 점점 비정상적인 특성을 가진 품종의 개발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이로 인해서 동물들이 받게 될 고통을 방지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강아지들을 번식해서 키우는 거를 고문사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하는 여론이 생긴 건데 닥스훈트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독일인에게 사랑받아오면서 또 독일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동물이니만큼 또 사육금지에 대한 의견이 독일 내에서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어혜진 소장님 덕분에 전 세계 요모조모를 살펴볼 수 있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